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시 판도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입시 판도를 예측하는 이 파트일 것 같습니다. 자, 입시 판도의 주요 사항 상당히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다뤄봤습니다. 우선 수능 점수의 분포입니다. 분명히 올해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 두 번째, 사탐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탐론 변수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 모집 단위별로 뭐 군이동이랄지 또 인원의 증감이랄지 가나에 비해서 다구는 항상 모집이 적은데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 경향성들이 있을 때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점수 분포입니다. 먼저 국어는요.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를 한번 보면 24, 25, 26을 봤을 때 24 수능과 비슷한 느낌입니다만 확실히 최고 표점이 150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147이잖아요. 1컷 표점과 최고 표점의 점수 차이가 14점, 네, 언매가 14점, 화작이 9점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이었어요. 이 간격도 8.5점 정도잖아요. 1컷에 걸려있는 친구와 만점의 친구가 이렇게 평이한 경우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어 선택 과목의 등급별 점유율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표본 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25학년도하고 26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확실히 언매 선택자가 좀 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에 점유하고 있는 과목을 보면 언매가 81%, 2등급은 언매가 60% 정도 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서 화작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수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24, 25, 26이면 24 어려웠고 25, 26을 봤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닮은 듯한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고 표점을 봤을 때 미적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확통은 오히려 5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컷에서 만점 표점까지 점수 차이를 보면 작년에는 9점, 8점 정도, 네, 미적기하 기준으로. 근데 올해는 11점 정도로 더 벌어졌어요. 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확통은 작년에 1컷 표점과 다 맞은 학생의 표점이 3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번에 확통 선택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부 실력자들도 또 실력 발휘를 한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9점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확통을 봤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한 어떤 이제 핸디캡은 없을 테니까 자기가 받은 점수로 그대로 활용이 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확통 선택자 중에 시험 잘 본 학생이라고 하면 충분히 미적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은 별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점유율도 확실히 예년과 다른 양상입니다. 제가 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확통 선택자가 1등급에서 거의 6% 이내로 계속 추정되었거든요. 자, 올해는요. 네, 1등급 점유율이 13%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기한은요.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네, 거의 뭐 각 등급별로 한 3%에서 4%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데 확통이 예년 대비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등급이 많이 늘어났고요. 1등급이 늘어난 만큼 2등급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3등급, 네, 4등급 봤을 때 4등급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역시 여전히 미적분 선택자가 대세이긴 합니다만 확통 선택자의 약진이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 3.11%의 역대급 어려웠던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누적 비율까지 다 보면 확실히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려웠던 시험이고 꼭 1등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2등급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워낙에 많긴 해요. 그래도 한눈에 보여드리고 잠시 또 쪼개서 한번 또 부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뭐냐? 자, 지금 색이 25학년도하고 26학년도인데,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걸 조사했냐면 지원 가능 점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문계 방식, 자연계 방식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유불리를 따진 게 아니라 실제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연세대에 지원할 만한, 고대에 지원할 만한 표본들을 바탕으로, 즉 지원 가능 점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합리적인 점수들을 좀 추출했어요. 충분히 많은 학생들을 추출해 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영어가 1등급, 2등급, 네, 1, 2등급의 누적으로, 자, 빨간색은 뭐냐면요. 1, 2등급 합쳐서 80% 이상이 실제 그 지원할 만한 학생들이다 라는 겁니다. 25학년도에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들을 보면요, 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왼쪽 26학년도로 넘어오면 크게 줄어듭니다. 네, 우선은 인문계 쪽으로는요, 서울대와 연세대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쪽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계열마다 또 다릅니까? 네, 기본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상위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자연계를 좀 지원하는 경향이 좀 있고, 조금 모자란 학생들이 교차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일부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만 봐도 확실히 25학년도 지원 가능할 만한 점수대 학생들 사이에서 1, 2등급 비율이 확실히 줄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80% 이상이 빨간색이었고요. 60% 이상을 제가 갈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의 경우는요, 다 60% 이상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60% 이상, 80% 미만의 이 분포조차도 일부 많이 줄었다. 네, 보시면, 자, 왼쪽 보시면요,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정도는요, 인문계 쪽에서는 1, 2등급을 합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점수 안에 들어간 학생의 비율이 60%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해당하는 점수의 학생들이 지원할 때 내가 그 점수를 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포에서 실제 대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가능 점수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좀 추출해 봤을 때 이러한 분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등급 이 점수를 가지고 이 경향색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문계만 구분을 했고요, 26학년도와 25학년도를 쪼개서 실제 그 대학 정도의 지원 가능한 학생들의 1등급 비율, 1등급 비율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선 서울대, 연대 쪽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이 데이터보다는 확실히 표로 본 것보다는 이 막대 그래프로 하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줄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 상대적인 막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경희대가 반영하는 방식이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도 없고요. 네,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비율 방식이었는데 이건 이번에는 감점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 본 학생도 충분히 경희대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편차가 어느 학교보다도 크게 눈에 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26학년도와 25학년도에 지원 가능한 점수 학생들 중에 1등급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계열도 보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은요, 앞 화면과 이 화면을 같이 바로바로 클릭해서 보면은 확실히 영어의 이 막대 그래프의 수치가 좀 더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무래도 전체적인 점수 분포상
자연계 학생들의 점수가 인문계 학생보다는 좀 높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영어조차도 점유율이 인문보다는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 네. 인문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경희대가 역시 크게 1등급의 비율이 16.1%까지 줄었다. 작년에는 약 33.5% 정도가 경희대 자연계에 지원했을 만한 점수대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확 줄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문, 자연 모두 확실히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뭘 준비했냐면 이 지원 가능한 학생들 중에 비율도 비율이지만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죠. 왼쪽에 있는 이 표의 수치들은 뭐냐면 우리가 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정보들이 있어요. 네. 환산 점수로 결국 대학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각 대학마다 환산 점수 총점이 다르고요. 또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론상의 총점이 대표적으로 연대를 말해 볼게요. 연대는 이론상의 환산 점수 총점이 1000점이라고 나와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제가 계열별로 정리를 해보니 약 660점, 70점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내신 점수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점 중에 950점을 만점으로 잡아도 결국은 연세대에 지원할 만한 학생들의 점수는 이 정도인데 이때 영어의 1등급,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극간 점수 말고 극간 점수보다도 실은 환산 점수가 얼마큼이냐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환산 점수가 지원 가능한 점수 정도에서 차지하는 이 좀 비중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연세대만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지원할 만한 점수들이 거의 660점에서 70점 정도 집중되어 있는데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순간 5점 내지 7.5점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영어가 2등급 나오는 대신 나머지 점수로 채워야 됩니다. 뭘로요? 국어, 수학, 탐구로 채워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해 가시죠? 자, 고대는 3점이고요. 성균관대는 작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변환 표준 점수, 변환 백분위 쓸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발표할지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선 작년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의 경우는 상경인문이냐 또 자연이냐 또 달라요. 이 정도 점수 차이고 서강대 점수 크지 않습니다. 확실히 내가 지원할 만한 점수 대비해서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가 직관적으로 와닿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상쇄하기 위해서 수학과 탐구에서 얼마만큼의 표점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우선 수학 같은 경우 연대 기준으로 보면요. 1, 2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 똑같고 2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수학이 5점 또는 3.3점 정도를 더 받아야 돼요. 네, 그만큼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표점이 5점 정도면요. 수학의 한 문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를 지원한 기준으로는 수학 한 문제 정도가 대략 한 문제 정도가 한 등급 차이 정도 나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세대에 비해서 다른 데는 이 치환대는 수학과 국어의 표점이 적긴 하지만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은 상대적으로 1등급, 2등급을 만회하기 위한 필요한 표준 점수라고 봐야 되고 전체적인 지원 가능한 점수대에서 이만큼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색 표시한 게 노란색은요 비교적 센 거고요. 이 조금 더 진한 좀 짙은 노란색의 경우는 좀 중간 정도, 그래도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대학의 모집 단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2, 3등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2, 3등급으로 넘어오면서 자연계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네. 또 나머지 대학도 보겠습니다. 중대부터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건국대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화여대는
지원 가능한 점수가 한 920, 30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어 한 등급 차이가 4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꽤 커요. 네. 인문2 같은 경우는 반영이 좀 세가지고요. 900점 정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2등급을 받은 경우는 1등급에 비해서 6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영어의 반영이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학교를 꼭 지원하고 싶어도 차라리 비슷한 점수대에서 다른 학교를 가면 저 감점을 좀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정시 단계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꼭 쓰는 게 아니라 내 점수가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되고 불리함이 가장 적게 적용되는 학교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면 이게 불안하시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데 찾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성마이맥 합격예측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이 로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클릭 한 번에 모두 다 점수가 직관적으로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 2등급 점수차, 또 여기 보이는 이 페이지들은 또 2, 3등급도 현실적으로 많이 지원하게 될 거잖아요. 보시면 2, 3등급은 또 1, 2등급의 점수 편차에 비해서 또 이 노란색 계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요, 주요 대학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만 메디컬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영어가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면 치명적입니다. 네, 메디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주요 대학은 언급했으니까 빼고요. 나머지 좀 샘플로 이제 좀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위쪽 보면 단국대 한번 볼까요? 단국대 지원 가능한 점수가 940점에서 975점, 제가 약대부터 의대까지 잡아놓다 보니까 네, 점수 편차는 크긴 합니다. 아무튼 950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 등급 점수 차이가 몇 점이라고요? 15점 차이예요. 엄청나죠? 네, 15점 차이입니다. 그만큼 영어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에 반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영어의 표점, 구의 표점은 크진 않은데 우리는 중요한 건 지원 가능한 점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2등급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지? 네, 이 15점을 어디선가 지금 채워와야 된다고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 고신대, 단국대, 대가대의 경우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3등급 나오는 순간 2, 3등급 차이에서도 더 벌어집니다. 그냥 다 노란색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메디컬은요, 영어가 2등급이 나오면 매우 치명적이에요. 다른 과목 국수탐에서 잘 보더라도 영어가 2등급 나오는 순간, 3등급 나오는 순간 아예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 속출할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산대부터 또 충북대까지 보는데,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제가 왜 이 지원 가능 점수대의 분포를 보여드리느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2점이니까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러는데, 단순 표점을 더하는 건지 아니면 최고 표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점수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점수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게 2점밖에 되질 않네 라고 하는데, 이때 영어의 한 등급이 2등급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국어 표점, 수학 표점이 얼마큼이어야 되냐면 엄청나요. 충북대. 네, 수학은 4.67점 정도, 국어는 7.45점 정도의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출되어 있는 요 점수의 환산 점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노란색들 계통이 대체로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꽤 비중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3등급 차이도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이번에는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천대는 소수점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0.6점밖에 안 되네. 그것은요, 지원 가능한 점수도 소수점으로 놀아요. 왜냐? 이미 만점 수준 지원 가능한 점수가 자릿수가 아예 달라요. 자, 보세요. 96.2점에서 98.7점 정도가 메디컬을 지원하는 점수대인데, 다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뭐 300점대도 있고 900점대도 있는데, 그러면 자릿수를 하나 늘려야죠. 즉 962에서 987이라는 느낌으로 보면 이게 0.6점이 아니라 몇 점이라는 거예요? 6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페이지 노란색들 모두 영어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메디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하겠지만 영어가 반영이 너무 큰 대학일수록 네,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반영이 적은 데는 또 자칫 올해의 경우는 폭발을 할 수도 있다. 네,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탐구도 살펴보면, 자, 앞에서 이제 언급한 걸 한눈에 좀 보게끔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인 26의 사탐, 과탐의 만점, 표점과 백분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확실히 25학년도에 비해서 각 과목 간의 유불리의 편차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우선 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각 과목의 과탐의 변표, 사탐의 변표 아니면 이거 17과목을 통틀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동일한 백분위의 각각의 표준 점수들을 평균을 내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말도 씁니다. 물보정이냐 불보정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냥 공식으로 얻어낸 상황을 보면요. 결론 큰 차이가 없다. 앞에서 봤지만 네, 사탐과 과탐에 대해서 보시면 점수 분포가 엇비슷하게 나타나 보니까 과탐 변표나 아니면 사탐 과탐을 통합을 한 변표가 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 수능 점수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정리해보면 국어 최고 표점과 일컷 표점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변별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졌다. 수학은 최고 일컷 표점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적 확통 간의 점수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변별력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교차 지원율이 좀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교차 지원율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표현 자체도요. 왜냐하면 확통 사탐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진짜 정말 인문계열 학생이냐라고 하는 규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단순하게 확통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인문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으로는 교차 지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영어 1등급이 떨어지고 2등급 민원도 떨어졌습니다. 1, 2등급의 영역이 매우 커져서 영어를 반영을 많이 하는 학교들은 조심해야 된다. 탐구, 사탐, 과탐 간, 과목 간 내지 계열 간의 편차가 줄어들어서 교차 지원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실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변표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탐론 변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선택 과목의 지원자 아니에요. 응시자를 좀 다시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응시자의 수치입니다. 화작이 늘었어요. 점점. 확통이 안 늘다가 올해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탐런이라고 하는 사탐 또는 사탐 과탐의 조합의 학생들이 확 늘어서 올해는 순수한 과탐 두 과목이 2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탐론뿐만 아니라 화작, 확통까지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탐구 가산점. 자연계 지원할 때 과탐의 가산점, 인문계 지원할 때 사탐 가산점인데 네, 이게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인문계 쪽에 지원할 때 사탐 가산점은 많지는 않습니다. 해주는 학교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과탐에 대한 가산점은 3%, 5%, 6% 또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냥 과목당 4점씩 얹어주기 때문에 사탐을 선택하는 순간 자연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만만치는 않을 건데 여기 있는 이러한 가산점 부분이 또 점수 분포와 별개로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표는 제가 지금 뭐냐면 우선 예상을 하고 있는 변표긴 한데요. 과탐, 사탐의 분리 변표와 통합 변표와 그리고 가산점을 통합 변표에 대해서 3% 가산점을 주고 5% 가산점을 각 백분위별로 한번 다 정리해봤어요. 친절하죠. 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빨간색들의 의미는요. 그냥 가산점을 안 받은 백분위 100과 누가 동일하냐면 5% 가산점을 받는 백분위 96, 즉 1컷의 학생이 5% 정도 받는 순간
가산점을 받지 않는 만점과 동일하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학과에 지원하는데 중앙대처럼 5% 가산점이에요. 그러면 과탐을 응시한 학생이 1컷 정도 받은 100분위랑 동급이 누구냐? 사탐으로 넘어간 자연계 학생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1등급의 핸디캡을 역전하면서 넘어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파란색도 녹색도 각각의 1컷, 2컷에 해당하는 10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건 지금 뭐냐면 사과탐 통합변표상에 100분이 199 이걸 순서를 쭉 보여줬어요. 자, 이걸 직관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3% 가산점이면 그 점수 이렇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5%면 이렇게 늘어난다. 즉, 이 줄을 쭉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아, 변표 70.12 정도가 가산점을 받지 않은 상황이면 100분이 100 정도인데 이게 동급이 100분이 한 96 정도 되면 이 96 정도 100분이 되는 학생의 5% 가산점이 동급이다라고 하는 앞에서 이야기한 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89부터 80까지 100분이 89부터 80까지의 예상되는 통합변표 가산점 없는 경우 3% 가산점, 5% 가산점이에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쭉 추정해보면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다시 자기 계열로 돌아왔을 때, 왜냐하면 사탐론이라는 뉘앙스 자체가 자연계인데 사탐 선택했다는 이런 뜻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 학생이 다시 자연계학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잘 나와도 감점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통상적으로 한 3% 정도면 100분이 한 2를 까먹는 것 같아요. 100분이 2 정도, 2칸 정도. 그 다음에 한 5% 가산점을 주는 계열에 지원할 때는 1등급에서 2등급, 즉 한 등급 정도의 차이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땠냐면요. 사탐론을 선택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 그냥 교차지으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방어를 할 만한 과탐 선택자들이 또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이 있는 감점을 감수하고도 그래도 넘어올 건지의 그 움직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큰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또 정리해 봤냐면요. 이번에는 또 지원 가능 점수 학생들을 추출을 해가지고요. 탐구의 조합 추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즉, 서울대 인문계 지원 가능한 점수대들, 또 자연계 점수대들을 너 어떤 과목을 응시했냐라고 하는 걸 제가 분포로 한번 추정해 봤어요. 이렇게 과탐, 사탐, 사탐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전체 자료가 이렇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우선 지원 가능한 각 학교별로 그 점수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비율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즉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탐 선택한 학생이 48.7% 정도를 차지할 걸로 보여요. 네, 인문계 지원 학생이 이제 교차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인문계 지원하는 학생이 38.3%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 이해하시죠? 자, 우선 이 수치 하나하나 볼 수 없고 이제 느낌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인문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자연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계는 이런 식입니다. 네, 확실히 자연계 쪽은요. 과탐을 선택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인문계 쪽에 비해서 자연계 쪽은 가산점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의 조합을 선택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은 등급은 좋을 수 있지만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가능 점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석해 주는 곳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 경향성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또 뭘 정리해 봤냐면요. 지원 가능한 학생들의 이 탐구의 이 조합의 평균 등급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또 오른쪽 파란색들은 또 뭐냐면요. 이건 또 상대적으로 수학도
평균적으로 몇 등급 정도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성균관대 한번 예를 들면 성균관대 인문계에 지원하는 과탐의 응시자가 즉 과학 2개를 응시한 학생이 2.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보니까 1.5 정도 된다. 그러면 사탐은 어떻게 되느냐? 1.7 정도 된다. 그 말은 사탐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인문계지만 국어, 수학이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은 낮은데 탐구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걸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완전 이해 가죠? 2.0이고 1.7 정도로 탐구를 잘 봤고요. 진짜 절묘하게 수학은 1.5고 2.2예요. 즉 비슷하게 성대를 지원하는 인문계 지원하는 학생들도 보면 확실히 국수가 약하니까 탐구로 좀 잘 봐서 상쇄를 시키되 수학만 또 추적을 해보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더라라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과 자연 쪽으로 한번 다 정리해봤어요. 또 친절하게 쪽에 또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인데요. 느낌상으로 보시면 인문에서 자연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또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확 바뀝니다.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탐과탐을 선택하면 이제 지원을 못하니까 거기를 이제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문과 자연에 지원 가능한 점수에서의 너 탐구 평균이 어떻게 됐냐? 과탐이든 사탐이든 평균이 어떻냐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인문과 자연 쪽을 봤을 때 우선 한번 볼까요? 인문 쪽에 고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사탐 선택자는 1.7 정도 필요한데 이쪽 자연 쪽 1.6 정도 필요해요. 사탐, 과탐 1.5인데 여기는 1.4 정도 필요해요. 결국 사탐을 선택해서 자연계로 넘어오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확실히 사탐이 점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산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급이 잘 나온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감점을 감수하고 넘어와야 되니까 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등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라인이에요. 성대, 한양대, 서강대 라인입니다. 역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서도 이 사탐 선택자들이 넘어오는 정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서강대 한번 볼까요? 2등급 정도, 평균 2등급 정도의 사탐, 과탐 선택자. 사탐은 1.8 정도 되고 여기서는 1.6, 1.8 정도 돼요. 참고로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 정도로 우선은 기울어져는 있다. 그러면 한양대 같은 경우 1.7과 1.9가 사탐런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1.5와 1.7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이죠. 네. 인문 경향성인 사탐, 과탐, 사탐한 학생이 자연계에 지원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탐구를 좀 더 잘 봐야 가산점 못 받는 감점을 커버하고 들어온다라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게 한 명 한 명 개개인에 대해서 점수의 어떤 이 솔루션을 얻진 못하지만 분명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전체적인 지원 경향성에는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고요. 확실히 학교 레벨이 내려가니까 우선 뭐 건국대만 해도 인문계에 지원하는 사탐과탐의 조합과 자연계에 지원하는 사탐과탐의 또 조합들이 조금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건대는 가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차가 있어요. 그만큼 이건 뭘 뜻하냐면 애초에 점수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는 학생은 점수 좀 모자라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의 편차는 존재한다. 이미 자연과 인문 쪽은 살짝 자연 쪽에 점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 현상은 또 거기에 플러스 가산점을 얼마큼 주냐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탐론 변수로 교차 지원 가능성을 체크해 보면 이미 배치표에는 전년 입결 반영이 좀 돼 있어요. 완전히 무의 상태는 아니고 교차 지원 경향성이 이미 반영이 좀 되어 있음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변환 표준 점수의 보정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다시 어떻게 보정하는지는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탐론은 무조건 교차 지원인가?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탐 가산점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 나 혼자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참고해서 움직이는 지원 경향성까지 꼭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모의 지원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 인원 증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각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학교별로 인원이 얼마 증감했는지는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만 봐도 감소한 모집 단위, 증가하는 모집 단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자연계 쪽에 역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큰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수치가 24, 25로 되어 있는데 24, 25가 아니라 25, 26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군이동도 있습니다. 군이동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 입결을 단순 참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항상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군에서 다군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모집 단위가 다군에 있다라는 전제로 충원율이 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 기존의 충원율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년도 입결 참고할 때 군이동은 꼭 주의해야 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쭉 군이동 학교들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한양대 의예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메디컬, 상위 메디컬 학생들은 관심 있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군 선발이 계속 경향성이 있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뭐냐면 신설되거나 가나에서 넘어온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확실히 다군에서 가군으로 넘어간 고려대학교의 학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명 이 상위층의 성대, 한양대, 서강대의 경우가 아마 충원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자기 점수 때에 가나군에 완전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다군도 분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들도 다 괜찮습니다. 좋은 과들입니다. 네. 수시 2월 보통 시험이 얼마나 어렵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우선 최근 3년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2월 되는 날짜는 크리스마스 이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라인에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컬에서도 꽤 2월이 됩니다. 올해는 확실히 예년보다 좀 더 2월이 많이 될 수는 있다. 아마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이 정도가 메디컬, 의치, 한수, 약에서 2월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군의 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의 역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컷을 단순하게 체크하지 마라. 다군 신설되었으면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분산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대비 하락하지만 가나군의 대비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군이 많아지는 만큼 희귀한 모집 단위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보단 컷이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가나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자, 인원 증감 수시 2월도 있고 뭐 자체 원래 초기부터 바뀐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시 2월 인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쉼없이 좀 달려왔는데 정시 모집 전략은 결국은 개개인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각자 1인칭 입장에서 전문가가 되길 바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올해 이슈가 됐던 사탐론 또 거기 사탐론이 숨어있던 영어 3.11%가 주는 걸 최대한 제가 나름대로 표본들을 조사하면서 경향성을 좀 분석해 드렸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이제는 1인칭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원서 지원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대성의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